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TV 토론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할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요, 단 한 번도 의견이 합의에 이르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요, 토론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실제 토론에서는, 특히 정치 문제에 관한 토론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교과서적 토론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인신공격하고요, 모욕 주기에 바쁜 토론을 오히려 훨씬 빈번하게 보게 됐잖아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 종교와 정치 이야기를 피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는 이성적인 사람도 이성을 금방 잃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화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미국의 민주당 정책 때문에 수혜를 입는 미국의 빈민층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다가 그 내용을 책으로까지 낸 사람이거든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마음입니다. 바른마음의 부제는요,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내 의견이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긴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요. 내 의견이 맞는 의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당한 의견과 맞서 싸운다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옳은 의견인데 그 옳음의 방향이 다른 것뿐입니다. 여기서 바로 도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행위나 말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도덕적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사람은 이 도덕에 대해서 코끼리와 기수의 관계처럼 직관과 이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이성적으로 따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이성으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유가 있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이유를 갖다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 책에서는요, 사고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가족이 키우던 개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족은 개고기를 요리해서 먹었어요. 가족의 이런 행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대라는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들의 이유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논리적 훈련을 받은 인터뷰어들은요, 그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대도 반론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일으킨다라는 이유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다라는 조건을 이야기에 덧붙여 놓을 정도로 사실 이 이야기는 반론 등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그러니까 사고 실험용 이야기였으니까요. 헷갈리네. 하지만 자신이 된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혀져도요, 사람들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험을 거듭하며 조너선 하이트는요, 도덕에 대한 판단은 직관적이며 이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따라붙는다라는 의미에서 코끼리와 기수의 비유를 만든 겁니다. 코끼리가 몸을 비트는 순간 기수는 코끼리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저 코끼리 위에 올라타서 앞에 사람 비키다, 비키라 뭐 이렇게 소리칠 수 있을 뿐이죠. 대통령과 공보관의 예도 듭니다. 공보관은요,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주장을 바꿀 수는 없죠. 그저 대통령의 말이 정당하다고 쉴드를 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도덕에 관해서 직관과 이성의 관계라는 거죠. 직관이 대통령이라면 공보관인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덕에 대한 직관적 판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거야말로요, 사회적 가치, 미덕, 규범, 관습, 정체성, 제도, 기술 등이 진화심리적 기제와 맞물려 다 다르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 사회의 도덕적 판단의 매트릭스를 분석해보면요, 6가지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중요성이 사회마다 사람마다 다를 뿐인 거예요. 이 6가지는요, 배려, 자유, 공정성, 충성심, 권위, 고귀함입니다.
배려는요, 사회적 약자나 환경 등에 대한 이슈고요.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공정성은요, 차별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은 선상에서 대접받는 것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진보주의자들의 도덕 매트릭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요, 이 세 가지 가치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다른 세 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요, 전체 6가지 요소에 대해 전부 비슷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의 도덕이 70점이다 라고 한다면 배려, 자유, 공정성은 90점, 그리고 다른 세 개는 50점이 되어서 평균이 7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이 6가지 요소가 전부 70점이에요. 이때 충성심은요, 국가와 관계되어 있죠. 그리고 권위는 연장자나 직급이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고귀함은 종교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면 진보주의자들은요, 이 세 가지 면만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보수주의자들은 6가지 면을 전부 강조하게 됩니다. 범위가 넓은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쉬워지죠. 여기서 민주당 정책의 수혜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밝혀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책적인 수혜가 있으니까 민주당을 지지해야겠다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성을 충족시키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종교적 문제 같은 것들이죠. 감정적, 직관적으로 표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것은요, 이성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건드려서 배제와 폄훼를 일으키죠. 어차피 모든 사람들의 표를 받을 수 없다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활용해서 51%만 확실하게 받겠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길 정도만 표를 받으면 되는 전략은요, 상대방을 철저하게 배제해서 우리 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에게 그대로 나라를 맡겨놓으면요, 어떤 나라든 배제와 폄훼 때문에 반쪽으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향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라의 개선보다는 개인의 당선에 눈이 먼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가는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책을 보면서 직관보다는 이성을 조금이라도 더 앞에 세우고 이해가 안 되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자극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요,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마음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입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